오늘도 벚꽃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어느 고을에 총명하지만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보기가 살고 있었답니다. 보기는 처음부터 종살이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홀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해명대사의 손에서 성장했죠. 하여 보기는 23살이 되는 해 절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혼자가 된 보기는 하루 세끼와 잠잘 곳을 찾아 길을 떠났고 우연히 김진사 댁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김진사 댁에서 일하는 금순이와 눈이 맞아 장가를 갖고 아들 서기를 낳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기는 주인 김진사의 심부름으로 산에 나무를 하러 갔고 깊은 산속을 헤매다 우연히 한 곳에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산새가 기이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죠. 보기는 어릴 적 해명대사에게 배운 풍수 지식으로 그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주산이 용처럼 뻗어 있고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감싸고 있구나. 보기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더 자세히 살펴보았답니다. 물길은 곡수를 이루며 흐르고 앞산은 안산으로 딱 맞았으며 명당수가 모이는 곳이었죠. 이것은 천하제일 명당이다. 여기에 조상을 모시면 3대 안에 정승이 나올 자리다. 보기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답니다. 하지만 나는 천민이다. 이 명당을 쓸 수가 없구나. 보기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고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보기는 집으로 돌아왔고 주인 김진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김진사가 술을 마시고 인성불성이 된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었답니다. 오늘도 안이 되셨구나. 김진사는 또다시 과거 시험에 낙방했고 좌절감에 빠져 있었죠. 보가, 술 더 가져오거라. 나리, 술은 이제 그만 드시지요. 시끄럽다. 내가 술을 마시든 말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그때 마님이 나타나 서방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기는 마님이 무슨 말로 김진사의 마음을 후벼 팔지 잘 알고 있었죠. 하여 보기의 눈에 김진사가 안쓰럽게 보였답니다. 또 떨어지셨구먼. 이제 포기하시지 그려요. 당신은 과거 급제할 팔자가 아니라고 지가 몇 번이나 말했어요. 이제는 입이 아플라고 하네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는가? 잔소리 할 거면 방이나 들어가. 알고 말고요. 당신 조상 묘가 흉지에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잖아요. 보기도 알지? 우리 시아버님 묘가 어디 있는지 말이요? 예, 마님. 그 묘를 이장해야 한다니까요. 돈이 어디 있어서 이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오. 당신이 가져온 재산은 진작 다 떨어졌고 그러니까요. 내가 가져온 돈을 죄다 어디에 갖다 줬어요? 그렇게 기집년들에게 주더니만 아주 꼴이 좋구먼요. 장인어른한테 더 달라고 하면 되잖아. 뭐여요? 부부는 다투기 시작했고 보기는 조용히 물러났죠. 보기는 아내 금순이와 아들이 있는 행랑채로 돌아왔고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네요. 오늘 산에서 천하 명당을 발견했소. 명당을요? 그럼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천민이오. 그 명당을 쓸 수가 없소. 금순이는 보기의 손을 잡았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주인날이께 알려드리면 어때요? 그것도 생각했소. 하지만 보기는 망설였고 아들 서기가 아버지를 보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서기도 어미와 같은 생각이더냐? 주인 나리께 알려드려 과거 급제를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더냐? 그래야면 좋아하시겠지. 하지만 우리 조상은 어쩌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보기는 갈등에 빠졌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보기는 다시 그 명당을 찾아갔고 혼자 그곳에 앉아 고민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를 모시면 서기가 양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천민으로 살까? 보기는 땅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복이구나. 보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해명대사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답니다. 스님, 어찌 이곳에 계시는 건가요? 내가 이 산을 지나다 너의 기운을 느꼈다. 무슨 고민이 있느냐? 보기는 스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고 해명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보기야, 명당은 땅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마음이라니요? 내가 이 명당을 주인에게 알려주면 주인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비밀로 하면 내 마음은 평생 편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스님, 저는 천민입니다. 제 조상은 어찌 됩니까? 내 조상은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실 것이다. 명당보다 중요한 것은 자선의 마음이니라. 해명대사는 보기의 어깨를 두드렸고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보기는 결심을 하고 김진사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소인이 산에서 명당을 발견했습니다. 뭐, 명당을? 예, 천하제일 명당입니다. 날이 선친을 그곳에 모시면 나리께서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실 것입니다. 김진사는 벌떡 일어났고 보기의 손을 잡았죠. 정말이냐? 어디에 있느냐? 소인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님과 김도령도 보기의 말을 듣고 모두 흥분한 표정이었답니다. 보가? 정말이요? 명당이 맞는 것이요? 예, 마님, 소인이 어릴 적 해명대사께 풍수를 배웠습니다. 틀림없는 명당입니다. 세상에 이것이 뭔 일이요? 지금 생시가 맞는 것이요? 어머니, 생시 맞습니다. 아버지, 당장 가보시지요. 김진사 일가는 보기의 안내로 명당을 찾아갔고 김진사는 그 자리를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오, 정말 기가 살아있구나. 이곳이 정말 명당이로다. 김진사는 기뻐하며 보기를 칭찬했고 보기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죠. 보기, 내가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내가 반드시 보답하마. 감사합니다, 날이. 그런데 그때 마을의 최부자가 머슴들을 데리고 나타났고 일행을 가로막았답니다. 김진사, 여기서 뭐 하시는 거요? 최부자, 여긴 내 땅이요. 땅이요? 이 산은 원래 주인이 없는 공터 아니요? 아니요, 여긴 내 선산이요. 최부자는 명당 자리를 둘러보았고 눈빛이 반짝였죠. 이 자리가 꽤 좋아 보이는구먼. 김진사, 이 땅을 나에게 팔지 않겠소? 무슨 말씀을? 이곳은 팔 수 없어. 은자 1000양을 주겠소. 안 된다고 했소. 최부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보기를 노려보았답니다. 저 종놈이 명당을 찾았다는 소문을 들었소. 종놈 주제에 풍수를 안다니 신기하구먼. 소인은 그저 우연히 발견했을 뿐입니다. 보기, 너 나한테 오면 어떻겠느냐? 내가 너를 양인으로 만들어주지. 보기는 놀랐고 김진사는 화를 냈죠. 최부자, 내 종을 함부로 꿰지 마시오. 하하, 농담이요. 하지만 생각해보시오, 김진사. 당신은 돈이 없지 않소? 이장 비용도 없을 텐데. 김진사는 말문이 막혔고 최부자는 비웃으며 떠났답니다. 김진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영감, 돈이 없으면 어떻게 이장을 해요? 아버지, 최부자한테 돈을 빌리시지요. 최부자한테 빌리면 그자가 뭘 요구할지 모른다. 그럼 보기를 파시지 그려요. 뭐, 보기를 최부자한테 팔면 돈이 생기잖아요. 보기는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보기는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 뒤뜰로 갔답니다. 아니, 선을 베풀었는데 보답이 배신이라니. 아직 김진사의 의중을 모르니 우선 말을 들어봐야겠다. 보기는 금순이한테 그 어떤 말도 못하고 시끄러운 마음을 다독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허나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보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서 보기를 데리고 오거라. 김진사는 보기를 불렀고 보기는 불안한 마음으로 김진사 앞에 앉았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진사는 보기를 보고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답니다. 보기 미안하다. 나리,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너를 최부자에게 팔기로 했다. 보기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고 무릎을 꿇었죠. 나리, 제발, 저는 평생 나리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명당도 나리께 알려드렸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이장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나리, 제 아내와 아들은 어떻게 하고요? 금순이와 서기은 여기 남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잘 보살필 것이니. 가족을 떼어 놓으신다는 말씀입니까? 미안하다. 나도 방법이 없지 않느냐. 나리, 아니 됩니다. 김진사는 울며 통곡하는 보기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때 마당에서 어수선한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그 발자국 소리는 최부자의 머슴들 발자국 소리였고 그 머슴들은 인정사정 없이 보기를 끌고 갔답니다. 금순이와 서기가 달려와 울부짖었습니다. 왜요? 우리 서방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리 끌고 가시는 건가요? 잘못한 것이 아니다. 최부자한테 팔려가는 것이다. 여보, 이것이 무슨 일이어요? 금순아, 우리 아들 서기를 잘 부탁하오. 내가 보기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기는 금순이와 아들 서기한테 꼭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종주제의 그 어떤 약조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금순이는 끌려가는 보기를 바라보며 소리칠 뿐이었답니다. 여보, 여보? 보기는 끌려가면서 뒤돌아 소리쳤습니다. 서가, 어미를 잘 모시거라. 서기는 끌려가는 아버지한테 달려가려 했습니다. 허나 묵직한 손에 잡혀 움직일 수가 없었죠. 서가, 가만히 있거라. 내가 가도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끌려가고 계십니다.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건가요? 금순이는 서기의 말에 그 어떤 말도 못하고 소리내어 울 뿐이었습니다. 보기는 끌려가면서도 가족을 바라보았고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식솔들도 보기의 가족이 불쌍하여 김진사의 눈치를 보며 눈물을 훔쳤죠. 잠시 후 죽자 살자 몸부림치며 끌려가던 보기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보기의 심정은 자포자기 상태였죠. 잠시 후 보기는 최부자 댁 마당에 내동댕이 쳐졌답니다. 최부자는 그런 보기를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가, 내가 명당을 찾는 재주가 있다니 앞으로 나를 위해 성심성의껏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소인은 더 이상 명당을 찾지 않겠습니다. 뭐? 감히 내 명령을 거역해? 소인은 주인 나리를 위해 명당을 찾았는데 배신당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도 명당을 찾지 않겠습니다.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 최부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답니다. 내가 큰 돈을 주면서 사왔는데 뭐시? 명당을 찾지 않겠다고? 그럴 수는 없지. 저 놈을 광에 가두고 죽지 않을 만큼 매질을 하거라. 네, 주인마님. 머슴들이 보기를 끌고 가 매질을 시작했답니다. 팔려온 주제에 뭐가 그리 도도한 것이냐? 좋은 말로 할 때 주인마님한테 수긍하거라. 난 더 이상 명당을 찾지 않을 것이다. 그래? 내가 이기나 해보자구나. 덩치가 남산만한 머슴은 큼직한 몽둥이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잠시 후 보기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저절로 터져나왔죠. 그 매질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허나 보기는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솔들 사이에서 보기 이야기로 떠들썩했죠. 그리고 그 소문은 최부자의 담장을 넘어 어느 누군가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며칠 전부터 도준선비라는 사내가 마을에 머물고 있었답니다. 낡은 도포에 해진 신발, 겉모습만 보면 떠돌이 선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허나 도준선비의 정체를 그 누구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도준선비는 아침이면 마을 어귀를 서성였고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켜놓고는 주막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답니다. 나리는 뭘 그리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이어요? 내가 그랬소. 주막에 오는 손님들이 귀찮다고 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랬다는 말이냐? 도준선비는 몸을 고쳐 앉고는 주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주모, 요즘 마을 사정이 어떤가? 사람들 집안은 안녕한가? 억울한 일은 없고? 아이고, 몰라요?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이 말을 안 해주니 장사하는 나한테까지 말을 하려고 하네요. 주모는 서둘러 손님을 받고 일을 했죠. 사람들은 도준선비를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허나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도준선비한테 말하면 길이 보인다더라. 관아에 안 가고도 풀린 일이 있다더라. 도준선비는 관아에 가지도 않았고 누구를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묻고 법조문을 읊조리듯 말했을 뿐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한 아씨가 주막에 뛰어들었답니다. 그 아씨는 그 고을에서 마음씨 착하기로 소문난 진대감의 첫째 딸 윤설아 씨였습니다. 윤설은 신분 막론하고 부당하다 생각이 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도와줬죠. 주모, 이곳에 조선의 법을 잘 아는 선비가 묵고 있다고 들었네. 어디에 계신가? 저 짝에 말 많이 하는 선비 보이지요? 윤설은 껄껄거리며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도준선비 앞으로 갔습니다. 선비께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요. 도준선비는 자신을 의리의 사내처럼 말해주니 구부정하게 있던 허리를 곧게 펴며 바로 앉았답니다. 낭자, 무엇을 제가 도와드리면 되겠소? 복이라는 종이 주인을 위해 명당을 찾아줬는데 보기를 최부자한테 팔아넘겼다고 들었소. 도준의 눈빛이 순간 가라앉았습니다. 그 종을 판 문기는 있습니까? 문기요? 그건 잘 모르오. 종을 팔았다면 반드시 문기가 있어야 하지요. 조선의 법에 따르면 종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매매 문기가 있어야 하고 그 문기에는 팔 이유와 증인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하지요. 그럼 문기가 없으면요? 불법 매매입니다. 도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낭자, 그 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최부자네 광에 가둬놨다는 소문만 들었지요. 도준선비는 천천히 자리에 일어나 윤설한테 나가갔답니다. 윤설은 도준선비가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나니 체구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종을 도와줄 수 있겠는지요? 글쎄요, 더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시지요. 제가요?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워낙 바빠서요. 주막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멍하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도준의 말에 바삐 움직이는 척을 했습니다. 윤설은 갸우뚱거렸죠. 낭자,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앞장서지요. 그리하여 윤설은 얼떨결에 최부자 댁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도준은 그런 윤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보통 인연이 아닌 듯하오. 그때 윤설은 뒤돌아 도준을 올려다보며 자신한테 말하는 줄 알고 다시 물었답니다. 날이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는지요? 도준은 갑자기 윤설이 자신을 올려다보니 그 모습이 어여뻐 보여 심장이 심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닙니다. 혼잣말을 했소이다. 잠시 후 윤설과 도준은 최부자댁 대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댁입니다. 그럼 저는? 어느 댁 여식인가요? 전 진대감댁 첫째 진윤설입니다. 조만간 제가 찾아뵐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최부자댁 대문으로 들어가는 도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참으로 엉뚱한 사람이구나. 윤설은 뒤돌아 걸었고 왠지 도준선비한테 홀린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 도준은 마당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죠. 최부자를 뵙기 위해 왔소이다. 뉘신데 이 저녁에 소란이십니까? 요즘 주인 댁이 많이 바쁘다 들었다.
그야 새로 사온 종놈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지요. 문기는 있겠구나. 문기요? 글쎄, 주인 어르신이 알아서 하셨겠지요. 머슴은 문기라는 말에 까칠했던 머슴이 조용해졌답니다. 도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관아 문 앞에서 북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죠. 수령나리께 여쭙고 싶은 법조문이 있어. 무슨 법조문입니까? 종매매 시 문기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처벌입니다. 잠시 후 도준은 수령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리, 소인이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말해보라. 종이 주인의 명을 충실히 따랐음에도 별다른 죄 없이 팔려갔다면 이는 정당한 매매입니까? 수령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문기가 있다면 가능하나 문기 없이 팔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종의 가족을 떼어놓는 매매는 과도한 인륜 침해로 다스려질 수 있지요. 수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도준은 그제야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최부자 댁에 있는 복이라는 종에 대한 문기와 증인을 확인해 주시길 청합니다. 수령은 도준의 말에 의문이 생겨 도준의 청을 들어 주기로 했답니다. 잠시 후 관아에서 나온 아전들이 최부자 댁을 찾았습니다. 최부자는 들으시오. 최부자는 집안의 아전들이 들어 닥치니 얼굴이 굳어졌죠. 복이라는 종의 매매 문기를 내놓으시지요. 문기요? 아직 받지 못했소. 이미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문기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소. 최부자는 말문이 막혔으나 명당 몇 자리로 이장하는 돈과 보기를 바꿨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그 종을 판 김진사도 증인으로 세울 것이오. 최부자는 상황이 불리하게 흐르다 보니 초조해 지기 시작했답니다. 아전은 최부자를 끌고 관아로 갔습니다. 잠시 후 김진사는 관아로 들어와 최부자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문기 없는 매매, 가족 분리, 명당을 미끼로 한 거래, 이 모든 정황이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죠. 복이라는 종을 최부자한테 팔았다 들었다. 문기를 최부자한테 주었어. 그것이 사실은 종과 명당 몇 자리를 바꿨기에 문기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거래를 하면서 부인과 자식까지 떨어뜨린 것이오. 내 종을 내가 알아서 판 것이요.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요? 수령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답니다. 김진사, 그 말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르오. 무엇이 문제란 말이요? 종은 물건이 아니오. 더구나 명당 몇 자리로 이장하는 돈과 맞바꿨다고 하지 않았소. 이는 사사로운 거래가 아니라 불법 매매이자 기망 거래요. 김진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문기 없이 종을 넘긴 것도 죄요. 그 종의 처자식을 강제로 떼어놓은 것 또한 죄입니다. 더구나 명당을 빌미로 한 거래는 관가를 속인 일이요. 그저 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으로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소. 그때 관아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도준이 앞으로 나섰답니다. 수령날이 소인 한마디만 더 아뢰어도 되겠습니까? 말해보라. 복이라는 이는 주인을 속인 적도 없고 도망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명당을 알려 은혜를 베풀었지요. 그런 자를 팔아넘긴다면 이는 충심을 죄로 다스리는 꼴이 됩니다. 수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고 방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기 없는 매매는 무효다. 종복이는 즉시 풀어주도록 하라. 그 말이 떨어지자 아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쇠문이 열리고 보기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었으나 눈에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죠. 제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요? 그렇소. 복이 당신은 이제 억울한 종은 아니네. 자유의 몸이 되었네. 제가요? 허면 제 부인과 아들은요? 당연 아비가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부인과 아들도 자유의 몸이 되지 않겠소. 보기는 그제야 도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리께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저 법을 믿는 사람일 뿐이요. 그리고 명당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지.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런지요? 내 할 도리를 한 것뿐이네. 그때 관하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부인과 서기였습니다. 여보, 어찌된 일인가요? 몸이 왜 이리 상하셨나요? 아버지, 보기는 서기와 부인을 몸에 안으니 살 것 같았습니다. 전혀 아프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보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눌러두었던 숨이 그제야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죠. 금순이는 보기의 등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서기는 말없이 아버지의 허리를 끌어안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서가 많이 무서웠지? 서기는 아버지 얼굴을 올려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울먹 울기 시작을 했죠. 보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매질의 아픔도 모욕의 상처도 씻어내지 못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족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이 벅찼답니다.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던 도주는 말없이 두 손을 모아 가볍게 고개를 숙였죠. 가족이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오늘 이 관하는 제 구실을 다했네. 그제야 수령도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보기, 예, 나리. 내 억울함은 법으로 풀었으나 내 상처는 오롯이 내 삶으로 씻어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후 그 누구도 너를 함부로 부릴 수는 없을 것이니라. 보기는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소희는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수령은 잠시 보기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죠. 그 마음을 잊지 말거라. 해는 서쪽으로 기울고 붉은 빛이 관아 담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보기와 금순이 그리고 서기는 손을 꼭 잡고 관아 문을 나섰죠. 아버지, 이제 어디로 가요? 글쎄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우리 셋이 함께라면 그곳이 집이지 않겠느냐? 금순이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람인 듯 하오. 제가요? 당장 갈 곳이 없으면 데리고 오라는 분이 있었다네. 보기는 도준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 말게나 이제 자네는 자유의 몸이네. 그 댁에서 살다가 싫다면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떠나도 되는 몸이니. 정말 제가 자유의 몸이 되었군요. 그리하여 보기의 가족들은 도준을 따라 어느 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대문이 활짝 열리고 윤설아 씨가 아주 밝은 미소로 그들을 반겼죠. 어서 들어오시오. 보기, 자네가 고생 많이 했소. 보기는 처음 뵙는 윤설이 자신을 걱정해주며 반겨주니 마음속에 의심이 어느 순간 사르르 녹았습니다. 이 아씨께서 보기를 도와달라 나한테 청한 분이라네. 도준의 말을 듣고 윤설 앞에 넙죽 엎드려 인사를 했답니다. 이러지 말게. 난 억울한 소문을 듣고 전달한 것뿐이네. 윤설은 보기를 일으켜 세우고는 안으로 들어갔죠. 그때 도준은 윤설을 불렀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소.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제가 이 큰 살림을 꾸리기 힘이 들었습니다. 헌데 보기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집 일을 해준다면 저한테는 좋은 일이지요. 도준은 윤설이 감당하고 있는 무게에 안쓰럽기만 보였답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더 받아주시오. 어떻게 하죠? 일할 사람들이 이제 꽉 찼습니다. 그 자리는 저도 싫습니다. 윤설랑자의 옆자리가 남아있는 듯 해서요. 윤설은 도준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잠시 자신의 옆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의미인지 알고 나서야 윤설은 안절부절 도준을 바라보지 못했답니다. 도준은 그런 윤설이 더 어여쁘게 보였죠. 윤설랑자, 저를 기다려주시오. 일을 마치고 올 테니 윤설랑자의 옆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도준은 자신의 말만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나리? 그리는 못합니다. 저한테는 집안 어르신들이 정해주신 혼처가 있답니다. 윤설은 도준이 보이지 않는 길을 보며 한숨을 쉬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윤설은 도준이 기다리라는 말에
자신도 모르게 도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준나리도 참 야속하십니다. 기다리라고만 해놓고 한 번을 찾아오시지 않으시고요. 내일이면 전 다른 사내의 아내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나리가 후회를 하셔도 전 모릅니다. 저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요. 윤설은 아픈 마음을 다독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까치가 감나무에 앉아 우렁차게 울었답니다. 까치야, 난 그렇게 기쁘지 않단다. 마당을 지나가던 보기가 윤설을 보고는 말했습니다. 아씨, 안녕히 주무셨나요? 아침에 까치가 우는 것을 보니 좋은 소식을 물고 왔나 봅니다. 글쎄다, 내일 혼례식이 있어. 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씨의 혼례식이면 아주 좋은 소식이지요. 얼굴도 모르는 사내와 혼인을 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렇게 착한 아씨께서 행복하게 사셔야죠. 제가 찾아드린 명당 몇 자리로 부모님을 이장했으니 분명 아씨한테 좋은 일만 생길 것입니다. 윤설은 그렇게 말해주는 보기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보기의 말은 나한테는 한약과도 같구나. 벌써 치유가 되었다. 보기는 밝게 웃는 윤설을 보고 다시 일을 시작했답니다. 보기는 윤설의 집안 모든 것을 관여하며 나쁜 기운을 가진 땅은 처분하고 좋은 기운만 있는 땅을 사들이며 점점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또한 윤설은 그런 보기한테 아담한 기와집을 따로 만들어 분가를 시켰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설의 집 마당에는 혼사 준비가 되어 있었죠. 윤설은 방에서 혼례복을 입고 앉아 있었답니다. 혼례식 전 앞놀이가 혼례청의 분위기를 북돋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집내가 혼례 시작을 알리며 신랑 입장이 시작되었죠. 사람들은 신랑이 키도 크고 잘생겼다며 웅성거렸답니다. 윤설을 도와주는 수모가 말했습니다. 아씨, 저 소리 들려요? 신랑이 얼마나 잘생겼기에 사람들이 반응이 난리구먼요. 윤설의 속도 모르고 수모는 제잘거렸죠. 아이고, 이렇게 예쁜 신부는 처음 보는구먼요. 신부가 나갈 차례구먼요. 윤설은 수모의 도움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설의 집 마당에는 많은 사람들로 빼곡했죠. 윤설의 마음은 지금이라도 도준이 와 주기만을 기다렸답니다. 허나 식이 끝나고 저녁이 찾아왔지만 도준은 오지 않았습니다. 윤설은 신랑을 기다리며 호롱불 아래에 앉아 생각했죠. 도준나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때 신랑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윤설의 앞에 앉았습니다. 나를 많이 기다렸소. 윤설은 사내의 목소리를 듣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목소리는? 내 목소리를 기억하오? 윤설은 고개를 들어 앞에 있는 신랑을 바라보니 도준이었던 거죠. 도준나리께서 어찌하여? 긴 이야기는 천천히 말하고 지금 난 당신이 너무 안고 싶소. 도준은 윤설을 커다란 품에 벌어가 놨습니다. 윤설은 도준의 품에 안기고 나서야 참고 있던 눈물이 흘렸죠. 제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알고 있소.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그리워한 만큼 첫날 밤을 보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눈을 뜨고 보니 윤설이 곱게 머리를 올리고 앉아 있었죠. 부인, 무엇이 급해 일찍 일어난 것이오? 해가 중천입니다. 이제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말해주시지요. 윤설이는 너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도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 쳐다보는 부인을 보니 꿈은 아니구려. 도준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해 주었답니다. 도준은 암행어사라는 신분을 숨기고 전국을 돌고 오라는 왕의 어명을 받았습니다. 각 지방을 돌며 백성이 잘 살고 있는지 살피고 있었죠. 그런데 윤설을 처음 본 날 윤설을 연모하게 되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헌데 혼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답니다. 하지만 포기가 되지 않았던 거죠. 좋은 사내라면 내가 포기를 하지요. 하여 도준은 윤설의 사내가 될 사람을 찾아 알아보기 시작을 했답니다.
헌데 그 사내는 겉으로 인자한 척 했을 뿐 속이 시커먼 사람이었던 거죠. 아니, 난 이런 사내한테 윤설 낭자를 보낼 생각이 없다. 하여 도주는 윤설의 혼사를 막기 위해 그 사내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그 사내의 아버지 김대감은 백성들의 세금을 갈취하며 부를 늘리고 있었답니다. 이놈들아, 잘 되었다. 내가 너희들의 폐악질을 천하에 알려주마. 허나 그들의 비리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연결된 고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올라왔던 거죠. 하여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윤설은 눈물을 흘리며 도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인, 울지 마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도준은 그런 윤설을 품에 꼭 안고 다독여 주었죠. 우는 부인도 일이 예쁜데 어찌합니까? 그리하여 도준의 첫날 밤은 끝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천생연분으로 고을에 소문이 났으며 또한 억울한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벚꽃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